하이솜입니다. 드디어 멕시코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더욱더 흥미진진하게 보실 수 있을 법한 이야기들과 경기 이후라고 해도 여전히 흥미로울 법한 놀라운 소식들을 모아봤는데요. 먼저 경기에 앞서 주목해야 할 경기적인 부분과 경기 외적인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표팀 훈련장이 무슨 우크라이나나 이란도 아닌데 난데없이 드론이 떠서 방위군이 이를 격추시키고 난리가 났다는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2명의 멕시코인들이 우리 훈련장에 드론을 띄웠다는 이 소식은 현재 수많은 외신 보도를 통해 전 세계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멕시코 주 방위군과 경찰까지 나서서 용의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우리 대표팀의 전술이 공개되는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선수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기에 우리 대표팀에게는 매우 불리한 일이죠. 여기에 더해 우리와 멕시코 간의 경기 심판진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요. 스페인 최대 스포츠 매체 마르카는 한국이 심판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불만의 핵심은 멕시코와 같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우루과이 심판진들을 이 경기에 배정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사실상 주변 인접 국가의 심판진이라고 해도 그게 반드시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죠. 입장을 바꿔서 우리와 멕시코의 경기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데 심판이 중국인과 일본인이라면 확 체감되시겠지만 우리에게 전혀 유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어죠. 우리는 인접 국가의 주심들과 소통이 되지 않지만 저들은 같은 스페인어로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하기에 언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심판진은 우리에게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기사 역시도 한국 측에서는 이강인 선수만 스페인어로 심판과 의사소통이 가능할 뿐인 반면 멕시코 선수들은 전부 심판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렇지만 스페인어권 심판진들이 배정된 경기에서 한국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적도 많았다는 사실을 기사는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체코전의 이집트 주심은 깔끔한 경기 운영으로 돋보였는데 한 경기에 옐로 카드를 5장 이상 날리는 것은 물론 레드 카드를 꺼내드는 것도 전혀 망설이지 않는 정말 엄격하기로 알려진 구스타보 테헤라 주심이 이 경기에 배정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실제로 경기를 지켜봐야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멕시코를 상대로 한 우리 대표팀의 2차전 경기, 우리 대표팀에게는 쉽지 않은 경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나 이 경기에서 우리는 언더독, 즉 상대적인 약팀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해외 매체들과 도박사들은 멕시코의 승리를 높은 비중으로 점치고 있고 그나마 무승부가 2번째로 많은 전망입니다. 반대로 아스칠레파는 한국이 이변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무승부 또는 한국의 승리에 베팅하라고 추천하고 있는데요. 멕시코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의 최근 경기력을 고려하면 접전이 될 수 있고 한국 선수들의 뛰어난 기량까지 감안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멕시코 대표팀 또한 이런 우리나라의 저력을 의식해서인지 우리나라 대표팀에 대한 연구에 가장 크게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멕시코가 내일 경기를 앞두고 크게 긴장하는 이유는 팀의 주축 수비수인 세사르 몬테스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레드카드를 받아 한국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 점과 그 외에도 몇몇 주요 선수들이 부상으로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하게 된 점도 있지만 지난 경기에서 한국이 저력을 선보여 역전승을 가져가는 것과 비교했을 때 멕시코의 경기력은 상대적으로 준수하지 못했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멕시코가 현재 우리 대표팀과의 경기를 앞두고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 현지 매체들의 분석인데요. 게다가 이 경기가 우리 조의 1, 2위 자리를 두고 붙는 라이벌전이다 보니 해외 매체들은 선수별 라이벌 구도 짜기에 혈안이 되어 있기도 한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는 울버햄튼에서 동료 사이이자 공격 콤비였던 우리 황희찬 선수와 멕시코의 스트라이커 라울 헤메네스 간의 훈훈한 만남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기사도 있는 반면 같은 소속팀의 동료 사이였던 또 다른 선수들에 대한 기사에서는 멕시코 측의 불안감이 크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멕시코 매체들이 지금 우리 대표팀에서 가장 경계하는 선수는 바로 체코전에서 우리 팀을 살려냈던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황인범 선수입니다. 스페인어 대표 매체 아스는 한국이 멕시코전을 앞두고 산티아고 히메네스를 향해 레이더를 가동했다면서 황인범이 과거 팀 동료였던 산티아고 히메네스의 공략법을 우리 대표팀 동료들에게 전수해 주었다는 부분을 주목하였는데요.
두 선수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네덜란드 명문 구단 페예노르트에서 함께 뛰었기에 황인범이 히메네스에 대한 정보를 동료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현지 매체 콰드라린 할리스코는 한국이 산티아고 히메네스를 무력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서 한국이 그를 상대할 비장의 카드를 갖고 있고 그 주인공은 황인범이라 이야기했는데요. 이 매체는 황인범 선수가 우리 대표팀 동료들에게 히메네스의 특징을 다 알려주었다는 것을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멕시코는 황인범 선수가 이런 일종의 정보전을 펼치는 것을 떠나서 황인범 선수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분석 매체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멕시코판은 한국의 선수들이 멕시코를 위협한다는 기획기사에서 손흥민이 한국 대표팀에서 가장 큰 스타이긴 하지만 한국은 이 한 명의 스타만으로 설명되는 팀이 아니라면서 무패 예선 통과에 체코전 승리까지 거둔 지금의 한국 대표팀은 재능과 속도를 겸비한 팀인 것은 물론 아시아 축구를 대표하는 선수들을 갖춘 팀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멕시코 팀이 맞닥뜨릴 한국 대표팀은 더 이상 한 명의 스타 손흥민에 의존하는 팀이 아닌 더 깊고 균형 잡힌 전력을 갖춘 강력한 팀이라는 이 기사는 세계 최고 무대에서 경쟁해온 최고의 스타 손흥민 외에도 한국 대표팀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은 진짜 한국의 무서움이 손흥민 주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에 있다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체는 그 한국의 엔진이 바로 황인범이라면서 그는 중원에서 빌드업을 조직하고 볼을 배급하며 공격의 리듬을 조율하는 선수로서 황인범의 영향력은 손흥민만큼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또 한 명의 세계적인 선수, 우리 대표팀의 차세대 에이스라 할 수 있는 이강인 선수도 주목했는데요. 기사는 한국 대표팀에서 이강인은 가장 창의적 선수라면서 좁은 공간 돌파와 라인 사이 공략 및 기회 창출 능력은 모든 수비진에게 위협적이란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오현규 선수도 주목해야 하는데 한국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이런 강력한 선수들에 더해 가장 위력적인 손흥민 선수까지 존재하기 때문이란 것이었는데요. 이제는 그가 혼자서 팀을 짊어지고 뛰지는 않지만 단 한 번의 플레이로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손흥민은 다양한 위치에서 번뜩이는 능력을 선보이기 때문에 멕시코 수비진이 90분 내내 경계해야 할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최대 매체 중 하나인 마르카 또한 양팀 간의 라이벌 구도를 하나 지목했는데요. 이 경기의 핵심 대결은 한국의 이강인과 멕시코의 에릭 리라 간의 대결이라는 이 기사는 이 두 사람을 이번 경기의 승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라이벌로 선정했습니다. 기사는 파리 생제르맹 소속 이강인은 체코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맹활약했는데 멕시코 미드필더 에릭 리라가 수비진의 뒷공간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런 이강인의 움직임까지 차단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멕시코 명문팀 크루스 아술 소속의 수비형 미드필더 에릭 리라가 수비 뒷공간 커버와 이강인까지 막는다는 것인데 사실 멕시코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최상의 결과이겠습니다만 우리 대표팀의 공격진에는 그가 막아야 할 선수가 이강인 선수 외에도 너무나 많은 것은 물론이고 애초에 이강인이라는 선수를 1대1로 막아낼 수 있는 수준의 선수? 글쎄요,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될지 궁금한데요. 2명, 3명을 붙이면 모를까 에릭 리라는 이강인 선수한테 아마도 탈탈 털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또한 멕시코에서 이강인 선수를 주목하는 이유는 당연히 멕시코 대표팀을 이끄는 아기레 감독과의 사제지간의 인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 파회법을 알려주면 우리에게 불리할 것 같지만 그가 함께하던 마요르카 시절의 이강인 선수의 수준과는 어나더 레벨로 성장한 이강인 선수를 막을 방법이 과연 아기레 감독에게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기에 골닷컴 또한 이 경기의 프리뷰 기사에서 에릭 리라는 알바로 피달고와 함께 또 한 번 등판하는데 그가 수비수 앞 공간을 철저히 보호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골닷컴 역시도 이 경기의 핵심 매치업이 바로 이강인과 에릭 리라 간의 맞대결이라고 주목했습니다. 에릭 리라는 이강인이 패스를 시도하는 순간 패스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라이벌 구도로 멕시코 공격수 라울 히메네스와 우리 김민재 선수 간의 매치업도 주목했는데요. 아기레 감독 공격진의 정신적, 전술적 중심축인 라울 히메네스는 등진 상태에서 볼을 지켜내며 중앙 수비수를 붙잡아두고 연계 플레이에 뛰어난데, 조직력이 뛰어난 한국 수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가 자신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밀집된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간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는 이 매체는 바로 그런 히메네스를 막을 선수가 한국 수비진의 중심인 김민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라이벌 매치업이 즐비한 양팀 간의 대결 구도이지만 사실상 우리 팀의 이 선수와는 라이벌 구도를 그릴 수 있는 멕시코 선수가 없는데요. 그 선수는 바로 ESPN이 말하는 이 경기의 핵심, 우리의 주장 손흥민입니다. 기사는 손흥민은 한국 대표팀의 스타 플레이어일 뿐만 아니라 그의 공격력과 정교한 개인기로 인해 골을 향한 모든 패스가 반드시 그를 거쳐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것이 바로 그를 주목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말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월드컵 조별 예선을 통과하고 2승을 한 경우는 있었지만 1, 2차전 2연승을 해본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홈 관중들로부터의 엄청난 압박도 있을 것이고 4승 2무 8패라는 역대 A매치 전적이 증명하듯 멕시코는 우리가 정말 이기기 어려운 팀인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체코전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멘탈리티, 선제골 허용에도 불구하고 고요함 그 자체를 보여주었던 침착성과 정신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면 기량 측면에서도 우리가 밀릴 이유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매체들과 도박사들의 코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는데요. 특히나 이번 경기에서는 무승부 역시 우리 대표팀에게 나쁘지 않은 결과이기에 오히려 부담과 압박은 홈팀인 멕시코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인지 현지에서는 무승부가 가장 좋은 결과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경기장 밖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에는 양팀 간의 무승부를 바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게다가 경기장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흥미로운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먼저 지금 멕시코에서는 한국인을 입양하세요 라는 말이 캠페인으로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이건 이번 월드컵 개최국 멕시코에서 하고 있는 캠페인인데요. 말 그대로 한국인을 입양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멕시코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반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민간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의 캠페인이라는 것이 놀라운데요. 중남미 최대 규모의 디지털 뉴스 매체 인포바에는 멕시코시티 정부는 2026년 월드컵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한국인을 입양하라고 요청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독특한 캠페인의 목적은 멕시코를 방문하는 한국인들을 환영하고 한국인들이 멕시코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하고 즐겁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기사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멕시코시티 정부는 내일 있을 우리 대표팀과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멕시코인들이 한국인들을 얼마나 따뜻하게 맞이해 주느냐에 국가 이미지가 걸려있다는 강렬한 메시지까지 전달하고 있다는데요. 실제 멕시코시티 당국은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일 우리는 한국을 우리의 집에서 맞이합니다. 만약 한국인들이 길을 잃거나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면 정부기관의 챗봇이나 911에 연락해 도움을 주십시오. 이번 월드컵에서 당신의 친절한 얼굴 하나가 양국 관계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멕시코시티 정부는 대규모의 강남 스타일 플래시몹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는 실제로 양국의 팬들이 함께 강남 스타일 춤을 추는 행사도 열리고 있다면서 멕시코와 대한민국의 경기 하프타임 때도 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경기를 관람하는 스포츠 펍들과 다양한 공공장소에까지도 퍼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사는 많은 사람들이 강남 스타일 춤을 함께 출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추진하는 취지가 바로 멕시코와 한국, 양국 간의 역사와 우정을 기념하는 것이라면서 경기의 결과를 떠나 진정한 축제를 만들어 서로 다른 문화가 하나로 연결되는 상징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멕시코에게 한국 대표팀은 라이벌 팀이긴 하지만
고마운 친구이기도 하다는 분위기가 멕시코 전역에 퍼져 있다고 전했는데요. 심지어 멕시코 경제 전문지들까지도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양국 간의 대결은 비단 축구뿐만 아니라 경제 교류와도 연관이 있다면서 양국 간의 무역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의 우노TV 또한 이번 대결은 축구를 넘어선 경쟁이라면서 한국은 이미 교육과 치안 및 삶의 질에서 멕시코를 이긴 국가라고 칭송했는데요. 양국 간의 축구 대결 전적에서는 멕시코가 우세하지만 경기장 밖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는 매체는 멕시코의 싱크탱크가 발표한 사회 진보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기초보건, 주거환경, 치안, 교육, 정보통신, 건강, 환경, 시민권리와 참여, 자유와 선택권, 포용성, 고등교육 등 기준점이 된 12개 모든 항목에서 멕시코를 앞서는 선진국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축구에서는 멕시코가 이기고 있지만 국가의 경쟁력을 놓고 본다면 그 스코어가 12대 0이란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우정과 공동응원의 분위기는 이제 곧 잠시 멈출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한 양국인데요. ESPN은 한국은 멕시코 관중의 사랑이 끝났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첫 경기 체코전에서는 그들이 한국을 응원해 주었지만 자국 대표팀과의 대결에서는 당연히 이런 응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한국 대표팀은 이미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큰 혼란에 빠진 이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열정을 가지고 있기로 소문난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아미입니다. 심지어 전 세계 아미들 중에서도 최고의 열정을 가졌다고 소문난 멕시코 아미들은 지금 자국 멕시코를 응원할지 아니면 우리 방탄소년단의 국가인 한국을 응원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해 혼란에 빠졌다는 것인데요. ESPN은 BTS의 멕시코 공연 당시 티켓 한 장당 경쟁률은 무려 17대 1이었으며 온라인 대기열은 무려 100만 명이었다고 전하면서 BTS 콘서트 티켓을 구하는 것은 월드컵 티켓을 구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었는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K-팝 그룹 BTS는 멕시코와 한국의 경기에서 멕시코 팬들의 마음을 둘로 나누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방탄소년단의 팬들은 한국과 멕시코 사이에서 어느 한쪽도 일방적으로 응원할 수 없는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죠. 축구의 가장 열정적인 나라 멕시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이건 정말 방탄소년단의 엄청난 영향력을 실감하게 해주는 소식인데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 대표팀이 멕시코 관중들의 엄청난 압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개막전 당시 멕시코는 학교 휴교는 물론 재택근무까지 시행하는 등 국가 전체가 응원 분위기였던 반면 우리와의 경기에서는 국가 차원의 휴일까지는 지정하지 않는다고 하며 지자체들의 판단에 맡긴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게다가 이런 어마어마한 홈 관중들의 응원에 맞서야 함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멕시코가 누리는 홈 어드밴티지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그 사례 중 하나로 멕시코 매체 라 호르나다에 따르면 멕시코 대표팀이 이용한 비공개 훈련 장소는 과달라하라 경기장에서 멀지 않은 노갈레스의 민간 스포츠 시설이었는데 이 시설은 과거 과달라하라 프로팀 주장 출신의 소유지로서 이들은 한국전을 대비하기 위한 비공개 훈련을 위하여 그곳의 잔디를 경기가 열릴 과달라하라 경기장의 잔디와 완벽하게 똑같은 상태로 교체하여 훈련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훈련에서조차 실제 경기와 동일한 잔디를 사용함으로써 약간의 변수도 허락하지 않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멕시코시티 훈련 때부터 이렇게 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전을 대비한 훈련에서도 이런 전략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1차전 승리가 가져온 여유가 2차전의 선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너먼트 진출 가능 여부를 놓고 애태우지 않아도 되고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쫓기지 않기 때문인데요. 아무쪼록 내일 경기는 체코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가진 모든 역량을 제대로 선보이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특히 우리 주장이 팀 동료들과 함께 경기를 마음껏 즐기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